방수연 숨겨온 남편 알고 보니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안세영은 지난 7년간 대표팀의 청소와 빨래 등 잡무를 도맡아 해오면서 피해를 봤다고 추가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이후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교체하거나 방 청소와 빨래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였고, 이에 안세영의 부모는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개선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일과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잡무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코치진은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팀에 운동하러 갔지 청소하고 빨래하러 간 건 아닐 텐데 구시대적이어서 합리적인 요구인 걸 누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나 다름없고 가장 악습이 많다고 생각하는 군대에서도 요즘엔 저런 거 안 시키는데 21세기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방수연, 안세영의 비판 발언.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하태권은 아무래도 협회는 규정 안에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시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며, 협회는 이 종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전체 선수 관리를 위해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협회가 그 규칙을 어기고 특정 선수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협회의 문제이고, 선수가 불만을 가질 만하더라도 협회가 기존 규칙대로 운영했다면 선수의 문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가 한 선수에게만 맞춰줄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방수연도 인터뷰에서 안세영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본인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선수가 다시 회복하고 경기에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만회하면서 시합을 나갔다는데, 안세영이 선수로서는 1년도 안 남은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협회에서 부상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것이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줬으니 협회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면 개선하면 된다라면서 안세영이 성급하게 인터뷰했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원이 갔고 지금의 안세영 선수가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와서 협회의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기쁜 와중에 말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방수연과 그의 남편은 누구? 이처럼 대놓고 비난을 한 방수연의 태도가 특히나 문제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안세영을 비난하며 배드민턴 협회를 두둔하는 말을 꺼낸 것이 방수연이기에 방수연에 대한 말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수연이 정말로 대단한 배드민턴 선수일까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배드민턴에 대해 과연 뭘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이 들 정도인데, 방수연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해 10월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결혼해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방수연은 미국에서 살며 방수연은 국제 배드민턴 연맹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원래 방수연이 미국에 하나도 연고가 없고 오로지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향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한 네티즌에 따르면 방수연의 남편이 미국에서 알아주는 스포츠 집안의 아들이며, 그래서 방수연이 아무런 연고 없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자연스럽게
국제 배드민턴 연맹 이사직을 맡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후광으로 이사직을 맡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실 텐데요. 방수연은 은퇴한 이후 연맹에 소속되어 선수보다는 연맹 측에 서서 편파적인 성향을 가진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해설위원을 맡으며 방송에 복귀했는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배드민턴 선수 은퇴한 지가 20년이 넘은 사람을 데려다가 해설위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출신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은퇴한 지 20년이 넘고 지도자 생활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일반인인 사람을 데려다가 해설위원을 시킨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함. 방수연과 남편 그리고 시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방수연의 의견처럼 배드민턴 협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며 안세영이 오버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을 울리고 이용대를 울렸던 배드민턴 협회 만행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비판을 기다렸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겪었던 부상을 예로 들며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협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망이 컸다며 배드민턴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온 이유에 대해 더 생각했으면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선수 육성 방식, 소통 부재, 독자적 운영 등 협회 운영 전반에 아쉬움을 드러낸 안세영의 이번 발언으로 과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에게 했던 최악의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용대가 왜 갑자기 국가대표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는지 잘 모르던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고 전부 배드민턴협회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이용대가 도핑 테스트에 불응해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대가 도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였는데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동선수의 도핑은 아주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의 약물 문제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협회는 이용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단지 대회 훈련 등 시기가 겹쳐 세계 반도핑 기구의 도핑 테스트에 참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배드민턴협회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이용대가 금지 약물 복용을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면 왜 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협회는 반도핑 기구가 2차례 태릉에 방문했는데 이번 모두 이용대가 대회 출전을 이유로 선수촌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핑 기구는 3월에 정식으로 도핑 테스트를 하겠다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의 소재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 불이행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반도핑 기구가 이용대의 도핑 테스트를 위해 2차례 태릉을 방문했지만 한 번도 선수들을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9월에는 소재지 입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핑 규약에 따르면 도핑 검사에서 시료 채취를 거부 불응 또는 회피한 경우도 도핑 방지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반도핑 기구는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 혹은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저 이용대를 신경 쓰지 않고 도핑 테스트고 뭐고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로 배드민턴 협회가 말 그대로 삽질을 한 것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마감, 시간 내에 자신의 소재지를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용대의 경우 협회가 국제대회 일정을 받아 대신 일 단위로 입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숙소와 경기장 주소까지 세밀하게 입력해야 하며 이걸 다 협회가 전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배드민턴협회의 100% 잘못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용대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심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세영의 요구에 협회의 반응. 이런 협회에게 안세영이 요구한 사항이 정말로 과한 것일까요? 안세영은 일과 휴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1인실 우선 배정을 요청했고 코치진과 직접 소통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이외에도 트레이너 간 트러블 개선, 선수촌 외부 재활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협회 후원사 운동화 불편을 호소하며 다른 운동 착용을 요청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항공 티켓도 비즈니스석이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코노미석으로 변경해달라는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7가지 요구 중 받아들여진 건 얼마 없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우선 1인실을 배정했지만 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숙소는 재정적 문제로 2인실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항공 티켓도 자리 변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을 끊어줬지만 업그레이드는 선수잡이로 하기로 했고 운동화는 변경 대신 기존 후원사가 맞춤 제작으로 해주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집단의 이름으로 까라면 까기와 까기 싫으면 조용히 하기로 통하는 한국 사회에 안세영이 돌을 던진 이 상황에서 유야무야 마무리되지 않고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